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섣부른 매수는 자제하십시오. 오늘도 두 분이 수사에 나섭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원 운용력, 유한타증권 이경민 PB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공개하죠. 첫 번째 용의자 LG 디스플레이, 두 번째 용의자 포스코 ICT, 세 번째 CJ ENM입니다. 자, 시장에서 상당히 좀 변방에 있던 그런 주식들이 오늘 용의자 선상에 올라왔는데요. 자,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알리바이를 갖고 있는지 첫 번째 용의자 소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LG 디스플레이, 알리바이는 단기 낙폭과대 반등을 이용한 매매 전략.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소외를 받았어요. 네. 그 그렇죠. 과정에서 애플의 아이워치 공개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별로 시장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네네. 평가가. 그래서 좀 주가 또 부진했다가 오늘은 또 크게 오르죠. 네. LG 디스플레이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주식을 할 때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제 투자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보유자분들은 굉장히 좀 깊게 잘 들으셔야 되겠고, 신규로는 제가 접근을 하면 안 되는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주가 방향성이 가장 이제 동행하는 지표가 바로 LCD 패널 가격입니다. LCD 패널 가격인데, 3월 달에 이제 상반월에 패널 가격이 발표됐는데 32인치 기준으로 9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고점을 찍었을 당시가 이제 1월 5일부터 2월 21일까지 96달러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3월 달부터 이게 꺾이기 시작했다는 건데, 보통 이제 패널 가격은 추세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의 딱 일치점에서 만들어지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만들어지게 되면 요거는 추세 자체는 쉽게 꺾이지 않는 게 LCD 패널 가격 추이고, 그러면 이제 3월 달부터 꺾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또 늘어나는 효과로 인해서 3월 달에 지금 2달러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하락의 초입 구간에 위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라서 굉장히 좀 중요한 흐름이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우선은 패널 가격이 하락 전환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고, 그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하락 가격 자체가 추이가 완전 꺾여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재팬 디스플레이와 이제 애플의 관계가 좀 심상치 않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최근에 2016년 이 가동될 수 있는 한 1.4조 원 규모의 투자 소식이 재팬 디스플레이한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표를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 표를 한번 좀 보시면 그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에 이제 LCD 패널을 납품하고 있는 벤더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이폰 6에 들어가는 LCD 패널 만드는 회사가 이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재팬 디스플레이, 그리고 샤프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재팬 디스플레이가 지금 애플과의 협업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1.4조 원 규모의 공장 투자 증설에 대한 소식을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재팬 디스플레이가 관계 측면에서는 좀 더 이 네트워크가 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애플과의. 그러면 공급 물량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 부분들은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제 악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좀 보수적이긴 하나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긍정적인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위험 종목으로 넣어드리되 신규로 접근하는 종목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패널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재팬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확대 소식이 애플과의 협업을 좀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재료는 당분간 좀 없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규 매수를 절대 하지 말라는 관점이시라면 검거를 해주시지 왜 위험으로 두셨어요? 근데 최근에 이 기술적 차트를 보면 거의 바닥권까지 굉장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어느 정도 보유하시면서 조금씩 비중을 줄이길 권해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신규는 굳이 불확실성이 이렇게 많은 종목을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경민 PB님, LG 디스플레이, 이 디스플레이 업황이 공급 과잉이 다소 해소됐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1월까지, 지난해 3월부터 1월 정도까지 주가 상승이 계속돼 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또 전고점 부근에서 밀리면서 지금 또 패널 가격이 안 좋다고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공급 과잉 이슈에 부딪히나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증거 제시해 주시죠. 예, 우선은 그 1분기에 환율이 많이 올라오고 우호적인 환율하고 그 50인치 UHD TV가 많이 판매가 증가됐기 때문에 1분기 LG 디스플레이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전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격 협상 주도권에 대해서 패널 가격 협상 주도권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패널 업체에서 이제 세트 업체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32인치부터 가격 하락이 시작됐지만 이제 대화면 한 50인치 이상도 그 패널 가격 인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되는 그런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락을 하면서 PBR 한 0.68배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그 36,000원 하락하기 직전이 PBR 1배 정도 수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차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200일선 정도 위치까지 여기서 반등이 더 세게 나온다라고 하면 한 36,000원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기술적인 부분만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지만 그 LG 디스플레이를 둘러싼 그런 그 환경들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예, 섣불리 매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험 의견 주셨죠? 예, 맞습니다. 검거하는 건 어떨까요? 앞서서 뭐 저희 운영력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하락폭이 원체 좀 강했기 때문에 리바운드 나올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예, 검거보다는 위험 쪽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사 결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환율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LG 디스플레이를 둘러싼 여건이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32인치 패널 가격의 하락 전환, 이것이 하락 추세로 굳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은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에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또 재팬 디스플레이와 애플이 관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협력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또 가격 협상 주도권이 패널 업체에서 세트 업체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까지 부담 요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두 분 모두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는 관점에서 위험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신규 매수자의 관점에서 좀 종목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두 분 모두 위험 의견을 주셨지만 검거하도록 하죠. 네,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그의 알리바이는 포스코 ICT 검찰 수사 본격화, 단기 악재는 매수의 기회로. 알리바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시죠? 네, 포스코 ICT가 어떻게 보면 이제 LED 업황을 좀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ICT는 이제 포스코 계열사 업체들의 이제 ICT를 담당하는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나 이제 연결 순이익을 가장 크게 반영하는 게 이제 포스코 LED이기 때문에 네. 이쪽을 좀 봐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이슈는 포스코 계열사 쪽에서 이제 검찰 수사, 특히 이제 포스코 건설이 지금 검찰 수사가 나와서 계속 이 우려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포스코 건설이 지금 검찰 수사를 좀 받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포스코 ICT가 전반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포스코 계열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면 포스코 ICT도 분명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면 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검찰 수사를 세게 받다 보니까 투자가 일시 지연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한 부분들은 포스코 ICT에 그대로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투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슈가 지금 나왔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포스코 ICT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빠졌는데 이 낙폭 과대에 대한 투자 관점이 충분히 존재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네. 해봐야 되는데 제가 포스코 ICT의 연간 실적 추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2014년에 워낙 그 실적을 못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더라도 2015년에 그만큼의 회복이 될 수 있는 실적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회사 측의 가이던스는 우선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650억 정도
예상치를 지금 전망치를 내놨고 증권사 컨센서스로 보면 거의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560억 정도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보면 PER이 26.5배고요. 그리고 PBR이 2.2배입니다. 지금 비싼데요? 엄청 비싸죠. 네. 네, 비싸서 워낙 많이 빠졌었지만 거기에 대한 낙폭 과대에 대한 매력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대도 굉장히 좀 비싸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에 대한 역성장이 좀 크게 이루어졌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 어느 정도의 거품이 좀 더 빠질 시점이다. 좀 이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은 우선 체포 의견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난해보다 실적은 개선되겠지만 그리고 주가는 어느 정도 충분히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비싸다는 관점, 단서들을 찾아봤습니다. 이경민 PB님 어떤 증거 갖고 오셨나요? 예, 우선은 포스코 그룹의 전반적인 그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뭐 이번 검찰 악재 이전에도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 뭐 포스코 그룹에서 포스코 ICT만 뭐 올라갈 만한 그런 개연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포스코 LED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실적 부분 좀 나아지겠지만 그런 부분이 동사의 주가를 뭐 이렇게 상승하는 상승 요인으로 삼기에는 좀 많이 현저히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로 인해서 좀 전방위적으로 조금 많이 그 그룹사적으로 좀 위축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뭐 살펴보면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좀 방만한 경영이나 아니면 무리한 M&A를 통해서 좀 그 그룹 자체에 좀 시너지나 이런 에너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전산이나 이런 걸 통일화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동사의 좀 매력적인 부분이었으나 이것도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뭐 매수나 이런 관점이나 단기적인 접근하기보다는 체포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ICT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검찰 수사, 굉장히 이 이슈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상당히 포스코 그룹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 전체적으로 주가는 굉장히 부진합니다. 자, 이러한 부진세 속에서 과연 포스코 ICT만을 살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 단기적인 악재를 매수의 기회로 삼을 만한 뭔가 단서가 있을까? 저희가 수사를 해봤는데요. 하지만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개선되더라도 현재 주가는 비싼 수준이다. PER, PBR 모두 20배, 2배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역시 이경민 PB도 포스코 그룹의 전반적인 주가 약세와 업황 부진에 대해서 지적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포스코 ICT 오늘 검거하죠. 마지막 세 번째 용의자 CJ ENM,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방송 프로그램 인기에 레이븐, 흥행을 더하다. 방송 콘텐츠를 상당히 잘 만드는데요. 뭐 영화도 괜찮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실적이 참 안 따라주던 그런 용의자였어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사실 게임주로 보기에는 지분이 좀 작긴 하죠. 그렇죠. 예. 근데 게임의 흥행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네. 그 CJ ENM이 뭐 투자를 워낙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삼시세끼 이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좀 잘 만드는데 뭐 시청률은 거의 17%까지 나올 정도로 뭐 지상파급 시청률을 만들 정도로 미생은 또 어땠습니까? 네, 미생도 대단한 대단했죠. 이슈였죠. 네. 네. 그래서 참 방송은 참 잘 만드는데 네네.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구조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네. 우선 첫 번째인 이제 뭐 게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에 넷마블 지분을 34% CJ ENM이 가지고 있는 넷마블이 런칭한 게임이 구글 매출 순위 지금 3위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애플 기준으로는 iOS 기준으로는 네. 뭐 1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 그 CJ 부분들은 게임스의 게임이 아니네요. 네, 넷마블의 게임이고 게임이군요. CJ ENM은 넷마블의 지분을 34%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네. 구글 매출 순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븐이라는 게임은 이제 모바일 RPG 기준의 게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뭐 보시다시피 3위에 지금 위치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1월 평균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올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우선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이 일어난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차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를 가지고 온 부분들과 기술적인 흐름을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2014년도 1월 달에서 4월 달까지 1차 상승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텐센트가 CJ 게임즈에 투자를 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이슈로 올라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이 크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품이 좀 빠졌던 부분들이 나왔고, 다시 한번 이제 게임에 대한 런칭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다시 전 고점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올라온 상황 속에서는 지금 당장에 뭐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즌 자체가 아직 좀 기대가 조금 시간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우선은 전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에서는 전고점 뚫어내는 이슈 자체가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당장의 방송 부분의 매출이 가장 큰 기여를 차지하기 때문에 방송 쪽은 지금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수순 하에서는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 좀 이렇게 본다면 우선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온 상황에서는 신규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올해 기준으로 대략 PER 밸류에이션 지금 21배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뚜렷한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우선 위험 종목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예. 넷마블의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네요. CJ 게임즈보다 더 많은 지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한류 콘텐츠, 한류 방송 콘텐츠로 유명한 SBS 콘텐츠 허브. 예. 비교를 해봤을 때 그들은 그래도 실적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CJ ENM은 이렇게 실적을 못 낸다고 봐야 될까요? 뭐 VOD 사업을 얘네는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더 나오는 건지. SBS 콘텐츠 허브는 이제 순수한 어떻게 보면 VOD 사업, 그러니까 VOD를 해외 수출, 특히 최근에 좀 급감을 했지만 일본 수출이 가장 비중이 크고 최근에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매출이 좀 커지고 있는 회사고, CJ ENM 같은 경우는 게임과 방송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 쪽에서 적자가 계속 큽니다. 그래서 영화나 뭐 컨텐츠 사업 쪽, 그쪽에서 이제 적자가 좀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산업의 부분을 비교할 만한 회사는 아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방송 쪽이냐 아니면 이제 VOD 쪽이냐, 좀 이런 쪽에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류 콘텐츠 있을까요? CJ ENM? CJ ENM 같은 경우는 한류 콘텐츠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개봉을 중국 쪽에서 한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이제 중국판 수상한 그녀라고 좀 볼 수가 있는 20세여 다시 한번 이 영화가 있는데, 아직까지 뭐 뚜렷한 숫자가 나오는 영화는 아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초반에 좀 흥행몰이를 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주가 모멘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뭐 여전히 그 투자하는데, 콘텐츠를 만드는데 투자하는 비용이 큰 업체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경민 PB님, CJ ENM의 어떤 증거를 봐야 될까요? 예, 우선은 뭐 주류로 좀 자리 잡은 컨텐츠 부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응칠이라고 하는 뭐 응답하라 1997하고 응답하라 1994를 비롯해서 뭐 미생이나 삼시세끼 뭐 12%를 넘어가는 그 굉장히 좀 그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종편으로 인해서 뭐 굉장히 그 동사가 많이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지금 조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쪽 주류를 잡은 그 콘텐츠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영화 쪽 그 라인업이 뭐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수상한 그녀 그 중국판이죠. 그 중반 20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합작으로서 뭐 첫 성공 사례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뭐 예전에 그쪽 미스터고나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굉장히 좋지 않은 흥행 실패를 했었지만 중반 20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조금 그나마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여진 거 한 3.9억 위안 정도의 그 매출이나 이런 부분 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동사의 그 실적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이븐 같은 경우인데요. 그 넷마블의 게임이기도 하지만 뭐 동사가 그 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게임빌에서 나왔던 다크 어벤져 같은 그런 부분이 유저들끼리 서로 그 동맹을 맺어서
보스 몹이나 이런 부분 물리치는 그런 장면으로 그런 게임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뭐 플레이어 간 협업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잘 되고 타격감이나 이런 건 좀 좋기 때문에 실패하진 않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중박 이상은 좀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뭐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정고점 부분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정고점을 조금 돌파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들어서 저는 석방 의견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경민 PB님 게임 잘 아시고 좋아하시잖아요. 넷마블은 어떤 회사라고 평가하시나요? 일단 뭐 넷마블 같은 경우는 뭐 몬스터 길들이기를 필두로 해서 좀 많은 게임을 이렇게 출시를 했었는데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상장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뭐 모드의 마블이나 이런 꾸준한 캐시카우는 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고 뭐 모드의 마블의 이런 부분은 또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게임 회사로서 상장은 안 되어 있지만 굉장히 투자 가치 높은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신사옥 지은 거 알고 계세요? 넷마블에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 신사옥을 지었다고 하던데 제 주변에서 넷마블 게임 하시는 분들이 왜 신사옥을 지었는지 이해가 된다면서 많은 현금을 투자하셨다는 얘기들을 제 주변에서 하셨습니다. CJ ENM의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자, 방송 콘텐츠를 기반으로 인기는 많은데 사실 수익성이 좀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약점이었던 CJ ENM이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는 넷마블의 레이븐이라는 게임 흥행,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한 측에서는 지금 기술적인 부담 구간에 도달했다. LG 디스플레이가 전고점 부근에서 좀 내려왔는데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월봉상 올라와 있는 이 CJ ENM 기술적인 부담이 있다고 지적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측에서는 영화 합작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한중 한류 콘텐츠로서 해외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레벨업되는 구간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자, 이 사이에서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CJ ENM 일단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많이 검거를 해서 성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용의자와의 포스코 ICT와 LG 디스플레이를 검거했고요. CJ ENM 위험인데요. 오늘 전략 없으시죠? 김경훈 운영님. 네, 저는 세 종목 다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투자 의견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민 PB님은 CJ ENM 석방해 주셨어요? 저는 CJ ENM 알리바이 성립한다라고 좀 판단을 들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부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 부담감을 가지고 좀 분할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58,000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고 47,500원 정도 종가로 이탈한다라고 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는 얼마죠? 매수가는 5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15% 정도의 수익률 CJ ENM 이경민 PB의 전략이었습니다. 용의자와의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죠.